네, 이틀째 2,000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쯤 위드 코로나 전략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2,000명대 확진자. 정부는 폭발적 확산 위험이 여전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고민 끝에 이제 2주 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추석이 이제 한 달 뒤이기 때문에 4주 연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2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에는 어느 정도의 또 인구 유동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네. 확진자 규모를 감소시킬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 연장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단 2주씩 끊어가면서 상황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 이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확산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이벤트 발생한 이후에 한 1주에서 2주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철 7월 말 8월 초에서 지금 정도가 한 1,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근데 8월 초반에 휴가를 보내신 분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2주 정도 후면 휴가철 때문에 폭증했던 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주씩 지금 끊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 2주 뒤에 좀 완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큰 폭의 완화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환절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진단검사에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감기에 걸리셨는데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구분이 잘 안 가다 보니까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또 댁에서 검사를 안 받으시고 댁에서 머물다가 또 상황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이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진단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접촉자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확진자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계절적 요인이 같습니다. 또 있군요. 네네. 예. 네. 자, 세부적으로 좀 바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4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 매장 내 취식이 이제 밤 10시에서 9시로 이건 좀 강화가 이제 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백신 이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도 기존 2명에서 2명까지 더 그래서 4명까지 식당, 카페에서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을 좀 독려하기 위한 고민이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어떤 부분 주목하십니까? 일단 정부의 방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8세에서 49세 예약률이 60% 정도만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네네. 목표치보다도 한 10%포인트 정도 낮거든요. 근데 예. 물론 지금 추가적인 예약 기간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약률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백신 인센티브안이 나왔을 때 실제로 백신 접종 예약률이 굉장히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거로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은 지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경각심도 완화돼 있는 마당인데 여기에 이러한 인센티브안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화됐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폭발적인 증가의 가능성이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식당이랑 카페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이 대표적으로 좀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고 대화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그래도 이 인센티브 누리면서도 이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자들도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백신은 맞으면 접종 맞으면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백신은 모든 백신, 그러니까 천연두 두창 백신 빼놓고는 모든 백신은 100% 예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더라도 그 이후에 감염이 충분히 일어나고 지금 돌파 감염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는 돌파 감염자도 체내 바이러스 양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미접종자인 상황에서 감염된 사람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충분히 돌파 감염이 발생하면 이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해서 마치 내가 바이러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없는데 바이러스를 상당히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접촉자한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2명 정도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인센티브안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러한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자들도 감염에 유의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자와 접촉하시는 분들도 항상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방역 완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후 9시까지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서 4명까지는 이제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서 2차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하면 2차 접종 맞고 바로가 아니라 그 뒤로부터 또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그 완료자를 말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2차 접종 끝나고 2주 후가 지나야지만 예,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백신, 네. 그러니까 항체가 완전히 보유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라는 의미는 2차 접종 후 2주 후가 지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또 뭐 식당 같은 데에서 이제 또 일일이 이거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직은 발생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가정컨대 내가 백신 접종 완료자인데 증명서를 안 가져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 인센티브안이 그 예. 인센티브의 어떤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시그널만 주고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차라리 전 인구가 다 원하는 사람들은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 큰 규모의 인센티브 안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이 부분을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 같은 인센티브 안을 조기에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국내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네. 이와 같은 백신 인센티브 안이 실제로 가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홍보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몇 주 내에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백신 접종을 맞았다 뭐 이런 걸로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을 보도하지 않기를 좀 네네. 바라해 보겠고요. 자, 핀셋 조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좀 강화되는 조치 어떤 게 있을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밤 10시에서 9시 수도권 얘기한 거랑 또 집단 감염 자주 발생하는 뭐 4단계 일부 지역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검사도 강화를 했고 뭐 흡연실도 2m 거리두기 이런 걸 이제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했던,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목욕장업이라고 하는 목욕탕이라든가 네. 뭐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가 학원 등에서도 계속 나왔었었고요. 뭐 대형마트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노래 연습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조치, 이 부분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는 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적용한 사례, 대표적으로 뭐 흡연실 같은 경우인데 네. 일단 흡연실 같은 경우에는 실내든 실외든 상당히 감염의 우려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수가 몰리게 되면 실외에서도 거리두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고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면 감염의 우려는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보완될 필요는 있었던 부분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선제 검사 강화처럼 강화된 부분도 있고요.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좀 완화된 부분도 있는데, 자, 정부가 오늘 내놓은 이런 세부적인 조치까지 해서 앞으로 2주 동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 정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다소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연장을 했을 때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최대한 어찌됐든 4주 앞으로 남아있는 추석 연휴까지는 최대한 감염자 수를 크게 줄여야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 폭발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부에서는 뭐 4주 한 번에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계를 좀 맞추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일단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4단계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체감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이 4단계인가?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모여서 어떤 뭐 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할 뿐이지 실제로 지인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명에서 4명까지 만나시고
그리고 뭐 식사하시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양한 곳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단계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반대로 얘기하면 어쨌든 6시 이후에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보니까 자영업, 그러니까 특히 식당 같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전체 비수도권까지 다 그러니까 확대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 문제가 돼 왔던 뭐 대전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고 약간 광역권으로 해서 풍선 효과까지 막을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는데 전체를 다 확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뭐 말씀하시는 동안 이 코로나 관련 방역 당국의 브리핑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실시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 결과 대상자 총 1,537만 명 중 943만 명, 약 61.3%가 예약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18에서 49세 청장년층의 경우 기존 우선 접종 대상군에 속하여 이미 접종받은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하면 현재까지 실제 인구 대비 접종 참여율은 약 77%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접종 예약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18에서 49세 연령층은 오는 9월 18일 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우선 오늘 20일 18시까지는 36세에서 49세, 20일 0시부터 21일 18시까지는 18에서 35세가 예약 가능합니다. 21일 20시부터 9월 18일 18시까지는 18에서 49세 예약 대상자 중 미처 예약을 못하신 분들께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은 8월 26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 및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파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됩니다. 우선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파이자 백신으로 실시하며 대상자별 백신 종류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그 다음 주부터는 주 단위로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일부 위탁 의료기관은 50대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 또한 백신 폐기 최소화 등 백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당일 접종 기간 상황에 따라 백신 종류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차단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의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변이인 베타, 감마, 델타형 유행 국가에서 입국할 때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이러한 격리 면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기타 변이 중에 람다 변이 출현으로 격리 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9월 변이 유행 국가를 선정할 때 페루 등 람다 변이 유행 국가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9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로는 변이 점유율,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총 36개 나라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해외 예방접종 완료 격리 면제소 소지자 그리고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람다 변이를 포함해서 9월 변이 유행 국가에서 오는 9월 1일 이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먼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분양 현황으로 현재까지 총 66개 기관에 837건이 분양되었고 진단 기술 개발용이 가장 많았으며 델타형의
분양 신청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과 관련해서는 베클루리주, 렘데시비르가 136개 병원의 12,317명 환자에게 지금까지 투약되었고,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88개 병원의 1,558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전 세계에서 증가세입니다. 심지어는 접종률이 높은 국가,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접종 완료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도 도리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 델타형을 주로 하는 코로나 유행이 크게 유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순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에서는 지난달 7월 19일 거리두기 이완 이후 결국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거리 두기를 이완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 성공한 국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는 위중증 규모 그리고 치명률은 낮아졌습니다. 그나마 예외라고 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더라도 강력한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또는 유사시 조금 더 강화된 거리 두기로 환원된 경우에만 코로나19 발생이 계속 적게 유지가 됩니다. 결국 현재 델타 변이와 같은 주요 변이가 가장 큰 변수이고 거리 두기는 그야말로 상수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당초 목표한 대로 접종 확대 및 유지를 통해서 집단 면역력을 확보하고 지속하면서 코로나19의 발생을 안정화시킨 후 다시 거리 두기 조정을 시도하여 위드 코로나, 달라진 일상으로 회복하는 도상에 있습니다. 현재 다시금 예방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48.3%, 접종이 완료된 완전 접종은 21.6%입니다. 조만간 1차 접종이 50%를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통해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불편함,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이기에 계속해서 거리 두기, 철저한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방역 당국의 오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김정기 교수님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일단 눈에 띄는 부분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지금 람다 변이를 포함해서 바이러스 발생국으로부터 입국자 관리가 강화되는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됐는데요. 9월 1일 이후에 이제 격리 면제에서 제외되는 국가로 지정된 나라 중에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은 뭐 터키, 파키스탄이 있는데 일본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일본의 확진자가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람다 변이 발생 그 건수도 나왔죠. 네, 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람다 변이가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 이후에 크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아마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된 케이스 말고 더 있을 거다라고 방역당국은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제적인 차원에서 일본에서 람다 변이가 국내로 그러니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포함을 해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격리 면제도 중요하고 이 해당 국가들에서 입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잘 준수를 하는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사소한 일탈행위, 그게 지역사회로 람다 변이가 한번 퍼지게 되면 지금 델타 변이처럼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격리 면제 조치는 해제하는 게 맞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신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들어온 이후에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네네. 예. 자, 교수님, 이 정부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질의가 이제 들어와서 한 얘기인데,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뭐 전 국민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 맞는 뭐 지금 예상대로라면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쯤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서 뭐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건 이게 1차 접종만으로 이렇게 좀 위드 코로나로 전환, 이게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일단 너무 빠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는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 그러니까 원하는 국민들이 다 접종을 맞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말 10월 초면 지금 예상대로라고 하면 전 국민의 70% 정도가 1차만 맞은 상황이거든요. 저도 접종 예약을 했는데 제 2차 접종은 11월 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될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적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하고는 달라요. 거기에는 백신이 충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가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 지금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18세에서 49세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층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맞고 싶어도 못 맞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양보와 배려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을 높여놓게 되면 상당히 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원하는 국민들이 다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백신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국민들이 다 접종을 완료한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한 그때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 시점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네. 실제로 국민의 정서 또 이 부분이 그 시점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좀 버텨야 되나? 자영업자들 워낙 타격도 크고요. 방역하고 경제 사이에서 좀 선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전 방역 당국에서는 9월 말 10월 초에 일단 위드 코로나 방역 전략 전환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신 얘기에서는 이제 확진자를 낮추려면 거리두기는 상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로 지금 방역 당국도 내부에서도 예. 그렇고 외부 전문가들의 입장도 그렇고 서로 계속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 모든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는데 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는 굉장히 시기상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사람이 일단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러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정책에서 제가 가장 그래도 타당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가가 싱가포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데 서서히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낫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률도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계에서 미접종자군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하게 되면 분명 미접종자에서 크게 유행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서서히 방역 단계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가 이상적인 국가의 방역 지침의 이상적인 국가가 싱가포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면 영국은 상당히 섣불렀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위험해 보인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뭐 2만 명, 3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기 때문에 검사도 제때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카운트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선별진료소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검사를 PCR 받거나. 검사를 하는 이런 방식들은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서 2만 명, 3만 명 정도의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섣불렀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남은 시간 개별 사례도 좀 볼 텐데요.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또 사망 사례가 안타깝게도 나왔습니다. 뭐 잇따라 유사한 일 발생을 하면서 이 생활치료센터 괜찮은 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후가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렴이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이 상황을 잘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빨리 실제로 네. 중환자나 중환자 병상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발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위드 코로나를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실제로 자가 치료하는 와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를 빨리빨리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많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적절하게 짧은 시간 내에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추후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면 그 충원 필요성 같은 게 좀 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그 인력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도 그렇고 나머지 병상들도 그렇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인력을 계속 충원할 필요는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 일정 금액 처우, 예. 실제로 이렇게 의료진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고 인원을 보충하고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부가 뭐 하루 만약에 2,500명 이상 발생하면 좀 의료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의료 이루는 거라면 의료진도 있겠고 또 뭐 병상 그리고 각종 뭐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이런 뭐 확진자가 그만큼 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어떤 대책 더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상황을 계속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500명이 넘게 되고 그게 장기화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어떤 유행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빨리 병상 확보도 신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하신 생활치료센터도 그러니까 이 생활치료센터가 확충이 안 되면 네. 자가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치료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신 것처럼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사망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네. 자가에서 받고 계신 분들이 네. 실제로 갑자기 어느 날 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자택에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치료는 상당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배수의 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확충을 하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나 이러한 예. 조치들이 취해져야지, 지금 상황에서 자꾸 자가치료를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인 혼란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사회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의 충분한 분리와 그리고 빠른 이송 체계가 담보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라는 얘기를 네. 해주셨고, 자, 울산에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양쪽 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감염이 됐고, 또 하나는 이게 델타 변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전파력도 그렇게까지 세지 않은데 마스크는 썼고,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실제로 이 마스크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말을 통한 감염뿐만 아니라 그 비생체맥의 접촉물이라고 해서 그냥 사물을 통한 접촉이, 그러니까 감염이 충분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사분이 실제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수업을 하고 전후로 뭐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의 접촉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오염돼 있는 부분에서 손이 가고 그게 입으로 가고 코로 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들께서도 마스크를 쓰실 때 물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KF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 이 안면에 정확하게 이렇게 그 노출된 부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핏 테스트라고 하는데, 제대로 쓰는. 이 얼굴이 다 다르고 얼굴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네. 마스크는 일정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냥 대중소만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들은 이 피부와 마스크 사이가 노출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 통해서 충분히 감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작다 보니까 뭐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이렇게
얼굴하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떠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염을 일으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표 환자인 이 강사분이 그러니까 마스크를 뚫고선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 환경 오염에 의한 어떤 감염 전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제대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